안녕하세요. 마자 아카데미 원장 마자쌤입니다. 오늘은 에리즈와 그와 함께 있는 칠행성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에리즈의 성격과 칠행성이 만나면 어떻게 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에리즈는 양자리를 뜻해요. 양자리는 굉장히 도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항상 새롭고 창의적이고 무서워하지를 않죠. 그러한 성격의 별자리가 당신에게 있는데 그 별자리의 성향이 태양에 있는가, 달에 있는가, 수성에 있는가, 금성에 있는가, 그리고 화성에 있는가, 주피터에 있는가, 토성에 있는가에 따라서 전부 다 다르게 나타나요. 그 중에서도 태양에 에리즈가 있다면 항상 자기가 되고 싶은 존재가 그렇게 도전적이고 용사 같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할 거라는 거죠. 태양이 에리즈 별자리에 있을 때는요, 태양이 의미하는 기능이 이성적으로 내가 되고 싶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되고 싶은 것이 에리즈처럼 강하고 용맹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하다. 그런 것이 바로 태양의 성향이거든요. 그러면은 에리즈가 문에 있을 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그럼 문의 기능을 살펴봐야 되는데, 문의 기능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내가 가장 무의식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무의식적으로 불편함을 느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은 문이 별로 좋지 않은 상황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이 에리즈에 있는 상황이라면 어떤 상황일까요?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무의식적인 상태가 에리즈적인 곳, 새로운 환경이라던가 내가 무엇에 도전을 하고 있다던가 내가 육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을 때, 그러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을 때 나는 가장 편안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리즈는 별자리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별자리이기 때문에 그 신체 에너지가 가장 활성화가 되어져 있는 별자리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에리즈가 수성과 같이 있을 때 어떻게 할까요? 수성은 머큐리라고 하는데 머큐리의 기능은 생각하고 말하는 기능이에요. 자, 그런데 그것이 에리즈다. 에리즈는 가장 첫 번째 별자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말을 할까요? 생각을 조금 덜 하고 얘기를 하겠죠? 머큐리는 수성이라고 해서 생각하고 말을 하는 기능이에요. 생각하고 말을 하는 기능이 에리즈적이다 라는 것은 그래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툭툭 던져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개그맨들 중에서도 정말 애드립 잘 치는 개그맨들, 그 다음에 어떻게 저렇게 재치 있는 생각을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에리즈적인 머큐리 성향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 에리즈 별자리 안에 머큐리, 즉 수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수성이 들어가 있으면서 자기에게는 그 에리즈적인 그러한 기질을 자기도 가지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에리즈가 금성에 있을 때는 어떤 성향을 가지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해요. 금성은 내가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러한 기능을 가졌어요. 비너스는 내가 상대방에게 시각적으로 끌리는 매력. 그렇다면 시각적으로 끌린다? 에리즈적인 것에 어떤 것에 끌릴까요? 그렇죠. 생전 내가 보지 못한 것, 새로운 것에 끌릴 확률이 높죠. 만약에 연애를 한다. 만약에 뭐 전에 과거 애인들이 한 3명 정도 있었다. 그럼 비너스가 에리즈인 사람들은요, 각각의 성향이 다 다른 여성분들을 만났을 확률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전적인 여성에게 굉장히 끌려요.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여성들에게 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행성이 어떠한 별자리에 들어가 있는가에 따라서 그렇게 성향이 다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에리즈가 화성에 있을 때는 어떨지. 화성은 마르스라고 하는데요. 화성의 기능은 일을 추진해 나가는 능력, 그러한 실천 능력을 뜻해요. 그러한 실천 능력이 에리즈적이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다이렉트죠. 바로 다이렉트로 실천하고 움직이겠죠. 단지 실수가 좀 많아요. 왜 그렇겠어요? 생각을 깊이 하지 않고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즉각적인 실행을 하기 때문이겠죠. 여기에서는 조금 복합적인 요인들이 포함이 되지만 에리즈가
일단 마르스에 있다는 것은요, 실천 능력이 그만큼 뛰어나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떠한 힘든 일도 다 헤쳐나갈 수 있는 에너지가 다 겸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마르스 다음에 이제 주피터를 할 건데요. 주피터는 자신을 즐겁게 성장시키는 행성이에요. 자신을 즐겁게 성장시키는 행성이 에리즈와 만난다면 어떻게 될까요? 주피터는 자신을 성장시키는 행성이죠. 자신을 성장시키는 행성이 에리즈와 함께 하고 있다면 새로운 경험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학습을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을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주피터라는 행성이, 즉 목성이라는 행성이 에리즈방에 있는 사람이라면 아마 공부하는 방법을 굉장히 다양하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를 해보는 게 학습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천편일률적인 그러한 교육 방법은 에리즈적인 성향들에게는 맞지 않아요. 사람들이 잘 하지 않는, 최초로 시도하는 그러한 일들에게 더 잘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토성, 즉 세턴의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턴은 내가 태어날 때부터 조금 힘든 것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죠. 세턴의 기능은 이번 생에 태어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약점 같은 거예요. 내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하는 부분, 누구나 다 있어요. 토성이 당신에게는 있고 나에게는 없다?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에게는 잘하는 점,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 편안하게 생각하는 것,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자신을 성장시키는 것, 그리고 실행 능력, 매력적으로 보이는 것도 있지만 자신에게 있어서 이것만큼은 내가 좀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약점 같은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세턴이에요. 세턴이 에리즈에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새로운 도전이나 새로운 경험하는 것을 조금 두려워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떠한 별자리가 어떠한 행성과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해석은 각기 달리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세요. 오늘은 에리즈와 행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봤어요. 조금 무슨 얘기인지 어색할 수도 있지만 이제 이어서 토러스, 제모나이, 캔서, 리오 이렇게 12개의 별자리를 하나하나 다 행성들과 함께 돌아가면 해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훨씬 더 익숙하고 편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깊이 있는 강의까지는 들어갈 수 없겠지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해 가다 보면 다음에는 여러분들의 출생 차트와 겸비해서 같이 풀어보는 시간도 가질 거니까요. 시간을 조금 넉넉하게 가지고 마음 편안하게 공부하면 좋은 학습 성과를 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6편 동영상 강의 처음으로 제작해 봤는데요. 자, 그럼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번에는 황소자리, 토러스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